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요즘 체중 감량을 위한 혁신적 약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위고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체중 감량 비결로 위고비를 언급해서 사실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죠. 위고비는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체중 감량 효과와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닥터 코치는 이 위고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좀 기전을 자세히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전 비만약이 그러면 왜 어떤지 그 부분을 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고비 이전의 비만약을 1세대 비만약으로 부릅니다. 펜터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펜터민은 1950년대에 출시가 되었고 지금 또 아직 살아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도 아주 괜찮아요. 그렇지만 소위 중추신경계 마약성 약으로 분류되었고 실제로 오래 쓸 수 없습니다. 부작용도 심했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이 됐던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펜터민의 용량을 줄이고 토피라메이트라는 항정관제를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만약의 FDA 허가를 받은 가장 최초의 약은 제니칼입니다. 이 제니칼은 비만이 과다한 지방 축적으로 인한 병이니까 그러면 지방 흡수를 막으면 체중이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지방 흡수를 막는 약으로 처음에 개발을 했던 게 제니칼이었습니다. 비만약 중에서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 아직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다는 말은 약발도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망한 부작용들이 좀 많았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오면 이 제니칼을 먹게 되면 지방변이 나오는데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때로는 변실금이 생겨서 팬티에 묻기도 했습니다. 좀 민폐약이죠. 그래서 이 약은 효과도 그렇게 약하고 그 다음에 약간 민폐스러운 이런 기능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약이 리덕틸이라는 약입니다. 이 리덕틸은 체중 조절에 대한 효과가 괜찮은 약이었어요. 10년간 아주 잘 썼습니다. 리덕틸의 전성기였죠. 그런데 이 리덕틸이 장기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올린다 라는 보고가 있어서 10년 잘 썼지만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되면서 제니칼 외에는 쓸 약이 없었죠. 그러다가 2010년 후반대에 들어가서 이제 또 몇 가지 약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벨빅이라는 약이 나왔고 이 약은 원래 항우울제 계열로 시작을 했지만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빅이라는 약도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생겨서 또 퇴출이 돼버렸어요. 그 외에도 뇌의 여러 식욕 중추를 자극하는 약제의 조합으로 만들었던 콘트라브라는 약은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GLP-1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라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몸에서도 분비가 돼요. 언제 분비가 되냐? 밥 먹고 배가 부르다 이럴 때 이제 이 배부름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GLP-1입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후에 분비돼서 포만감도 일으키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면서 혈당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호르몬,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호르몬은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서 2분 정도면 금방 체내에서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 분해 효소를 참고로 DPP-4라고 합니다. GLP-1이라는 효소는 원래도 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몸에 있는 DPP-4라는 분해 효소 때문에 빨리 없어진다. 이 DPP-4를 억제를 하게 되면 GLP-1이 잘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당뇨 약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약이 소위 말해 자누비아 같은 시리즈로 이제 개발이 돼서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GLP-1을 그냥 분해를 억제하는 정도로 하지 말고 외부에서 아예 왕창 주자. 그러면 혈당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GLP-1을 처음으로 외부에서 막 줬어요. 그 약이 첫 약이 엑세나타이드라는 약이고 처음으로 당뇨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루 2번 주사로 맞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기는 했어요. 노보노디스크란 제약회사가 있는데 덴마크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인슐린을 개발했던 회사였는데 당뇨 쪽 전문이었죠. 그래서 이 GLP-1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당뇨약으로 쓰려고. 그리고 이제 이 GLP-1에서 최대한 몸에 인체적으로 나오는 GLP-1과 유사하게 만들고 분해되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약이 이제 삭센다라는 약인데, 이거는 원래는 당뇨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살이 엄청 빠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비만 치료제로 바꿨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만들고 GLP-1 기반의 첫 비만약인 삭센다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삭센다는 하루 한 번 주사로 투여를 했습니다. 주사로 투여를 했는데 하루 2번 주사에서 1번 주사로 바꾼 것도 굉장히 컸지만 이것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개량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 맞게 하자 라고 했던 게 사실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그래서 삭센다랑 똑같아요. 똑같은 성분이고 동일한 성분인데 분해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걸 일주일간 분해가 안 되게 만들었더니 이 약이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 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약은 원래는 당뇨약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뇨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분해가 안 되는 GLP-1이 계속 들어오니까 체중이 기존 체중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체중약으로 이제 그 효과를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세대 비만약, 위고비 이전의 1세대 비만약은 체중 감량을 10%까지 하면 정말 잘했던 약이었어요. 보통 5% 정도만 빠져도 이제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10% 이상 빠지면 이것저것 병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15% 이상 빠지면 당뇨약을 먹던 사람이 당뇨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고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나온 약 중에서는 처음으로 위고비는 15%의 체중 감량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2021년도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약이다. 당뇨를 없앨 수 있는 약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 위장관 호르몬이 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GLP-1 외에도 여러 가지 위장관 호르몬들을 연구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연구를 하고 GLP-1을 깔고 여기에다 글루카곤을 붙인다, 또는 GLP-1을 깔고 여기에다 GIP라는 호르몬을 붙인다, 이런 이제 여러 복합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2세대 비만약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앞으로 나올 약들의 조합은 굉장히 지금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릴리의 젯바운드라는 약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건데요.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GLP-1과 GIP가 합쳐진 약이고, 이전에 위고비가 15%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었다면 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20%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제 복합제도 나왔어요. GLP-1을 깔고 GIP 들어가고 글루카곤이 들어간 3제 복합제가 리투라타이드라는 약인데, 이 약도 아마 우리나라에 2년, 3년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약은 25%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었습니다. 25%면 수술한 효과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약들의 효과를 보면서 비만이 질병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비만 치료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처방은 내리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환자분이 그걸 잘 못하면 또 의지가 이렇게 박약하네요 라고 이제 환자를 계속 비난을 했었지만, 위고비라는 약이 들어가면서 비만 치료의 80에서 90%는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만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 사악하고 약발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염부터 이제
아직 알 수 없는 암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약의 효과를 저울질하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FDA라든지 식약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고비가 왜 주목받는지, 그리고 기존 비만약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체중 감량 효과를 어디까지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고비를 이후로 해서 이제 더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가격, 그 다음에 계속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닥터코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